네, 네, 그러면 저희 고맙습니다. 이창대 대표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님 나와 주셨고요. 저희가 사실 방송 전에 한마디씩 받아봤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자,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종목이죠. 또 그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오신다라고 하니까요.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엔 우리 이주영 대표가 서 있습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삼박자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시장과 업종과 수급을 함께 다 아우르는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또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두 분 통해서 최고의 승부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창대 대표님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대 대표님, 지금 시장이 참 나쁘지가 않은데요.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좀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낙폭을 정말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섹터별로도 움직이는 섹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최근 이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어찌 보면은 좀 심리적으로도 압박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악재가 터질 때랑 호재가 이제 여전히 존재할 때랑 그 우위를 좀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호재가 이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이 전쟁을 이길 정도의 호재는 막강한 유동성에서 온다라고 봅니다. 시장의 돈이 물밀듯이 이제 밀려 들어오고 있고 풀린 돈의 방향성 자체가 증권 시장으로 오게끔 지금 뭐 대통령도 앞장서서 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돌발적인 악재로 인한 충격이 연말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살짝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돌발적인 악재로 인한 하락을 염두에 둔 현금을 일정 정도만 보유하면서 투자한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이 지속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안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까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많은 섹터들이 빨간불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우리 이창도 대표님께서 눈여겨보셨던 첫 번째 섹터는 어딜까요? 네, 첫 번째는 역시 최근에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원전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AI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투자 러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글로벌 친환경 전력 공급의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게 원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메타라든지 그다음에 구글 그리고 뭐 아마존 뭐 여러 가지 이제 AI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러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들이 커진다라는 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인 AI 기반의 원전 산업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고 또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 시점인데 전력 관련된 이슈라든지 전력 공급 부족 사태들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원전에서 한 카테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력 공급이라는 이슈 안에서 이 원전이 불러올 전력 그 수요 자체가 막강하게 커지기 때문에 향후 이제 좀 사이클 자체가 긴 산업이기도 한 만큼 이제 막 초입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올라간 이후에 뭐 조정도 나오고 하겠지만 2차, 3차 파동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장기적인 상승 사이클을 보여줄 거로 기대되니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후발주자의 이제 종목들이나 아니면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을 노려보더라도 추후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원전주부터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의 이 원전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원전주 안에서는 눈여겨보실 종목들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또 이제 따라잡는 게 부담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이 가게 되면 이제 전방 산업이 간 이후에 후발주자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한전 KPS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운 만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전 정비 관련된 해체 관련 시장까지도 같이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조선주를 말씀드릴 때도 완성 조선업체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이제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후방 산업으로 같이 뒤늦게 올라갈 것이다. 순서상 나중에 올라간다 말씀드렸는데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고 관련해서 원전 정비라든지 해체 관련 시장이 후발주자로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리 1호기가 이제 해체 승인 결정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들이 고성장할 걸로 이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노후화된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새롭게 이 원전 캐파가 커짐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정비와 해체 시장이 같이 커지니까 후발주자의 이제 원전주로서 한전 KPS 한번 주목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 안에서 한전 KPS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전주를 넘어서 원전 해체 시장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른 섹터 한번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섹터는 어떤 섹터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다음 섹터는 이제 로봇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원고 보내드리면서 로봇 관련된 거를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별로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딱 방송하는 시점부터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한두 달 전부터 로봇 관련된 섹터와 제약바이오 섹터를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연준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2회 정도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좀 갈리고 있겠지만, 월라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10월부터도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이 연내에 이제 거의 뭐 연말로 다가가고 있는 시점인데 2번 정도 인하하겠다라고, 다시 금리 인하를 재개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반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혁신업종들의 이제 수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는데, 제가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코로나 팬데믹 때 혁신업종으로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최소 그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10배 이상의 성장이 로봇에서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로봇 성장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막대한 슈퍼 사이클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로봇이 성장 업종, 혁신 업종으로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시작됐던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보통 임금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월급이 오르는 이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강력하게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이제 최근 흐름에서는 이 임금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따른 로봇 경쟁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이제 수급이 집중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최근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모조리 AI 산업의 일환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보통 이런 AI 인프라 산업이 이제 올라가고 나면 그 확장에 따라서는 피지컬 AI 산업의 성장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AI를 가지고 그래서 뭘 할 건데가 이제 돼야 되는데, 피지컬 AI의 가장 대표 산업으로서 평가받고 있는 게 로봇인 만큼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 산업의 성장이 원전, 전력 인프라 그 이후에 급등할 종목으로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맡고 있는 금리 인하의 수혜 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이 로봇주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피지컬 A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많은 로봇주 안에서 저희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테크타카와 물류자동화 사업 MOU를 이제 체결하기도 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로봇 산업 안에서도 가장 이제 강력한 모멘텀으로 불어오고 있는 이슈인 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삼성전자라는 뒷배를 이제 보유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 대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점은 향후 성장성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삼성전자 현장 보안 업무에 로봇계도 이제 투입할 것이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삼성과의 이제 시너지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장성,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로봇주의 대장주라는 점을 평가해 본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상징적으로 먼저 볼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로봇주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30만 원 회복을 했는데요. 대장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승부수 종목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승부수 종목 어떤 종목으로 주셨을까요? 네, 사실 이제 뭐 로봇주를 드릴까 하다가도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두산바켓이라는 이 인프라 관련된 수혜주 건설기계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기계 종목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중동전쟁 이슈라든지 과거 이제 러우 전쟁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전쟁 모멘텀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전쟁이라는 그 이벤트만으로도 풍선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계속 한다라는 것은 파괴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 수요는 계속 억눌리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인프라 관련된 섹터가 재건에만 꽂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트럼프를 비롯해서 미국마저도 재정 정책을 시작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건 모멘텀이나 인프라 모멘텀이나 모두 전쟁이 종전이 진행이 돼야 평화를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짓는 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거든요. 어디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또 다시 재건하는데 도시 개발을 한다? 불안감 때문에 이게 탄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 전쟁에 억누른 것뿐이지 이게 해결이 되면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인프라 정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해나가게 될 거기 때문에 미국발 수혜를 받는 재건, 인프라, 건설기계 종목을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산 바켓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 대부분이 미국 안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미국 안에서도 바켓이라는 브랜드 인지도 자체는 막강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미국 컴팩트 장비에서도 이미 선두업체에 올라 있고요. 중동전쟁 이후에 미국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에서 관세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 대부분의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 건설 기계 사업부 대비해서 이 관세에서도 자유로운 기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달고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윗꼬리의 이제 윗꼬리 부분이 65,000원 부분까지는 뭐 정고점 부분이죠. 뭐 65,000원에서 7만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45,000원을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 추후에 바닥을 치지 않고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승부수 종목 두산 바켓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또 주력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하고요. 자, 중동 전쟁 이후에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자, 그 안에서 두산 바켓 또 주목해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 45,000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승부사 종목 두산 바켓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주영 대표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주영 대표의 시장 전략들 챙겨볼 시간인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뉴스 강도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마감까지 이제 1시간 채 남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창대 대표께서는 두산 바켓을 말씀 주셨죠. 지금 자리에서 또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로봇주까지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받아봤었습니다. 원전 오늘장에서 주인공인데요. 원전 안에서는 한전 KPS, 지금 자리 괜찮다라는 사인도 받아봤는데, 자, 우리 이주영 대표 지금 만나볼 수 있을지 이주영 대표와 오늘의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관심이 오늘 섹터별로 상이합니다. 잘 나갔던 섹터들 오늘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가 되고 있고요. 또 소외주들의 반란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안에서 또 로봇주도 오후 넘어가는 시간부터 시세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춤했었던 섹터로의 수급 이동이 확인되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주영 대표 지금 전화 연결됐을까요?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봐야 될 텐데요. 우리 시장 스탁 확인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추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 지속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거듭하고는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3,000선을 이탈하면서 갭하락 출발했었던 코스피였었는데요. 현재는 3,000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3,010포인트까지 낙폭을 줄여냈고요. 다만 오늘 아쉬운 건 코스닥, 그러니까 중소형단의 흐름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지속적으로 1%가량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현재는 78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할까요?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됐었습니다만 오늘장에서는 외국인들의 현선물 팔자가 너무나 부담입니다. 개인만이 많이 사는 시장이네요, 오늘은. 그렇죠. 네.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 담아가고요. 코스닥은 1,500억 원 담아가고 있습니다. 시총 확인해 보실까요? 네, 시총 한번 확인해 보시자면 오늘 시장의 분위기 흐름 다들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와 네이버의 강세가 대형주의 주도적으로 지금 시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정말 놀라운데요. 저희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올 줄 예상하셨을까요? 네이버 진짜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카카오와 함께 네이버 올 초만 해도 사실 주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맞아요. 작년도 마찬가지. 사실 근데 카카오 대비해서 네이버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드디어 시작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 정책적으로 묶여있는 종목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사실 최근에 힘을 잘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희비가 엇갈리는데 네이버의 강세는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특징주들도 살펴봤고요. 자, 우리 이주영 대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오늘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스피는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물론 지금 이러한 핵시설을 미국 정부가 타격을 좀 하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고,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1, 2주 정도 이런 시장 불확실성이 더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이 국내 증시에 너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좋은 종목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좀 활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코스피는 갑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던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포스트에 보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좀 써놨더라고요. 이걸 제가 약간 패러디한 건데, 그만큼 강력한 추진력과 거대 야당이 지금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2020년도의 고점을 넘어서 4,000포인트 육박하는 흐름을 충분히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미국 시장 보시게 되면 미국은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 자체는 금리를 낮추고 달러를 약세로 유도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부과하는 정책을 좀 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국가에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트럼프의 이제 상호 관세 자체도 지금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이 상호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무효법원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7월 8일 날 관세 부과 이후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관세 이슈가 나오기보다는 좀 더 완화되는 흐름으로 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정부 자체도 지난 정부에서 한 11조 정도 추경을 했었는데 지금 2차 추경까지 더해져서 대략적으로 이제 35조의 추경, 그다음에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은 점진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대표의 오늘의 한마디, 코스피는 갑니다. 앞으로 시장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풀어주셨는데요. 시장에 풀리고 있는 유동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 오히려 오늘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관심이 향하고 있는 섹터들 챙겨볼 시간인데요. 어느 섹터 살펴보실까요? 자, 제가 이제 관심을 보고 있는 섹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섹터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시장에 강력한 어떤 이슈,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이 어떤 테마나 재료가 단순한 어떤 테마성인지 아니면 시대적 변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을 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 관세를 통해서 리쇼링을 하고 그다음에 약달러를 유도하면서 제조업 굴기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만약에 미국이 제조업 굴기에 성공을 해서 흑자국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제 그 통화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발성 테마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좀 재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의 이제 지니어스법을 보게 되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체계를 좀 마련했고 은행권뿐만 아니라 핀테크 또 유통업체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도 이제 허용을 된 상황이고 또 재미난 것은 뭐 국회의원들은 코인 발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뭐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 물론 이제 이해상충 문제가 있겠지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진행되고 있는 파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를 했고요. 또 주말에 봤더니 7월 달에 민주당의 디지털 혁신법이 발의가 되었는데 뭐 관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서 자기 자본을 5억에서 10억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좀 설립하고 공시 책임을 강화하고 어떤 시장 형성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7월 달까지는 뭐 이런 이슈에 맞춰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계속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7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이 안에서 관심주는 어딜까요? 자,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 하면 당연히 이제 카카오페이를 볼 수 있는데 카카오페이보다 먼저 움직인 종목이 있습니다. 자, 종목명은 이제 LG CNS인데요. 자, LG CNS는 이제 상반기 최대 IPO 종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제 한국은행과 한국은행과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CBDC와 예금 토큰 실증 사업의 기업 총괄 기업으로 이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움직여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유사한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 CNS의 차트를 보면서 좀 대응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공모가가 61,900원이었고 뭐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신규 상장되자마자 공모가 밑으로 좀 하락하기 시작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뭐 AI 관련된 모멘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 더해지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그 전고점 돌파와 함께 대단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추세를 좀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1분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관련 모멘텀으로 인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 이때 거래대금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4,500원에서 6,250원.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 2조 5천억 이상의 어떤 거래대금이 좀 발생했고 지금 단기 거래로 인해서 단일가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좀 강한 패턴에 해당이 된다. 지금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LG CNS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라와서 뭐 이번 주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좀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공모가의 2배에 해당되는 한 12만 원이나 1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 나와줄 것이니까 시장의 어떤 대장주들의 눌림목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주목해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그 종목으로는 LG CNS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 어딜까요, 대표님? 네, 2차전지에 관심 종목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은 뭐 시장의 주도 섹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섹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턴어라운드 시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을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또 여유 있게 높은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요. 지금 2차전지가 주가가 내려왔던 이유는 이 IRA 법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상하원 통과가 되면서 현행 AMPC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았고 이게 이제 국내 기업에는 다소 좀 유리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관세와 관련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추가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런 협박이 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더 내려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월 8일 날 상호 관세 부과 시점에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도 수준이거나 현재보다 완화된 스탠스로 충분히 좀 전환이 되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만 해소가 되면 2차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 정부가 이 K 배터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종목분들 이제부터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실까요? 자, 2차 전지 종목들을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업황은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금 조달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이슈가 있고 LNF 같은 경우에도 BW 자금 조달 이슈가 있는데 삼성 SDI는 이미 이제 자금 조달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정상화됐을 때 굉장히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중기 관점에서 홀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는 삼성 SDI 관심 가져보자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주영 대표의 승부수 종목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알려주시죠. 자, 오늘의 승부주는 이제 네이버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큰 재료가 만들어지고 대형주 간에서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뭐 개인들이 만들어낸 잔파동이라기보다는 큰 파동 이후에 기간 행보 그리고 2차, 3차 파동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이제 카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런 파동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네이버도 충분히 그런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관련 이슈를 좀 체크해 본다면 이재명 정부가 100조 원의 AI 투자, 그다음에 이제 소버린 AI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 부산 등지의 AI 데이터 센터를 착공을 해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 AI 수석으로 이 하정우 전 네이버 팀장이 임명이 되었는데요. 이 하정우 전 팀장이 강조하는 것이 소버린 AI, 기본 AI인데 이 기본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들이 AI를 많이 사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이 AI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 이 클라우드, 그러니까 네이버 클로바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중기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화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네이버 페이가 거래 대금 기준으로 거의 가장 큰 1위 결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처럼 관련 모멘텀이 더해지면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전략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충분한 급등, 충분한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왔고, 지금 제가 말씀 좀 드렸던 관련 이슈 나오면서 지금 거래량 뚫어주었고, 지금 이평선 매물대까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평균 거래 대금이 1조에서 2조 이상의 자금이 나오면서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이건 당연히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이 종목은 26만 원대까지 눌림목을 줄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3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보는데 전고점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파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영 대표의 오늘의 승부수 네이버였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스테이블 코인 앞서 주목해보자 말씀 주셨죠. 여기에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가고 있는 네이버,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3만 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승부사 종목 두 종목 받아봤습니다. 두산밥켓 로봇주 안에서 목표가 6만 5천 원으로 두산밥켓 주셨고요. 이주영 대표님께서는 네이버 목표가 33만 원을 제시해 주셨네요. 자, 이 두 종목 저도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쟁쟁한 두 종목입니다. 주가 추이 계속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